그럼 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휴정 전에 리니 씨는 프리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증거를 모두 사실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럼 프리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군. 자, 모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렴. 이 시점에서 리니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복원해볼까? 먼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리니는 지하 통로로 갔어. 카트가 지나갈 때 그는 상자를 열었고 할시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큰 소리가 났지. 그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전체로 울려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 마지막으로 리니는 꽃병으로 할시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겉옷을 벗겼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은 지하 통로로 왔고 범행 중이던 리니를 목격한 거야. 그래서 리니는 코엘도 기절시키고 그 후 리니는 관객석 쪽 마술 상자를 통해 기절한 할시를 이게 바로 사건의 프리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론의 핵심은 사건의 순서, 즉 리니가 지하 통로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무엇을 보았는가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하지만 이것만으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지만 이것만 리니의 말에 의하면 하지만 이것만 리니는 게시 판결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지만 이것 리니는 지하 명탐정 페이몬이 발언하겠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때 리니가 지하 통로로 들어간 건 사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갔어. 게시 판결 장치의 코어가 그곳에 도착한 리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리니는 즉시 그곳을 벗어나 되돌아왔지. 통로로 돌아왔을 땐 이미 범죄 현장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지상으로 복귀했더니 사고가 일어난 거야. 이상 리니의 우와, 전부 다 말했다.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리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맞아. 뭐? 나한테? 만약 그렇다면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리니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 네 말대로라면 리니는 새로운 실종 사건을 벌이기 위해 소녀를 납치하기만 하면 되지 무대에서 사람을 해칠 필요는 없잖아? 확실히
맞아, 바로 그거야. 역시 내 파트너야. 상황을 역전시켰어. 꽤 대담한 반론이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있어? 당연하지. 마술 상자 안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 설마? 좀 더 생각해보자. 어딘가 아직... 맞아! 리니는 상자 안에도 사건 발생 당시 리니는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 리니의 알리바이를 반박하기 위한 단서가 이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 잘한다. 그런 논리를 사용할 줄이야.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리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사망자는 코에 리니의 조수, 아니면 역시 실종자는 할씨. 사망자는 코에 말도 안 돼! 진심이야? 저기... 그래? 이제 남은 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거야. 코엘이 뭘 했는지, 어쩌다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건지를 밝혀내야 해.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야.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할씨가 몸싸움할 때 난 걸지도 지하 통로에 할씨의 그 소리는 사망자는 코에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할씨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사망자는 코에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할씨가 몸싸움할 때 난 걸지도 몰라. 그 소리는 범인과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지하 통로에 할씨의 옷이 지하 통로에 할씨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그 소리는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 왜 그래? 아직도 확실하자! 침착해.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면 결국 마술이랑 같아. 할씨가 어떻게 사라진 건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하 통로의 출입구는 세 곳뿐인데 전부 불가능해 보여.
이건 마술이 아니야. 리넷이 수조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멀쩡한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안 보이나?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망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지. 만약 리니시 측에서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그 소리는 범인과 사망자는 코에 꽃병은 어쩌다 깨진 게 아니야. 알겠어. 만약 할씨가 수조 탈출 마술에서 리넷이 우리 만약 사람을 물로 만들 방법이 잠깐! 지금 사람을 물로 만든다니? 말도 안 돼. 마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마술 트릭은 일종의 눈속임이지만 할시의 실종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애초에 전혀 다른 일이라고. 아니요. 그래도 전 여행자의 판단을 믿어요. 진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사망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죠.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사망자의 소지품을 조사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온갖 엉뚱한 방법을 떠올리지. 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해 보이는데? 저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판이 답보 상태이므로 증거가 추가된다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대원은 휴게실로 가서 사망자 코엘의 소지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중요한 진전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엘의 소지품에서 액체가 담긴 시험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배낭에 들어있던 노트 내용에 따르면 그 액체는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 노트에는 코엘이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공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주석이 다수 존재했고 용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관 중 하나에는 어제 날짜와 함께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용해는 폰타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씨는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니 측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녹아내려 물이 된다니! 그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잠깐만, 나 갑자기 어떤 예언이 떠오르는데 우연이겠지? 사람을 물로 만들다니. 수조의 진짜 용도는 물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건가? 코엘이 그 소녀를 노린 거라면... 잠깐, 그렇다면 설마... 너희들 날 따라와. 잠시만요, 아가씨. 파트너는 어쩌고요? 일단 따라와. 내 직감을 믿으라고. 정숙하십시오.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시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해당 단서를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죠. 경비대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 씨 측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이 가설이 성립될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수많은 단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 있는 건지 짐작도 안 갔던 그 갈고리처럼. 한번 생각해보자.
코엘의 수법은 원시 모태 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원시 모태바다의 물은 할씨가 지금 보니 그 갈고리는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이 사망자는 코엘, 리니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수조를 고정했던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진 거지만 여기서도 마찬 리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에만 있었어. 마술 상자 내부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리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에만 있었어. 리넷도 이 트릭과 수조를 고정했던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리넷은 무대 쪽 원시 모태바다의 물은 사망자는 코엘 마술 상자 내부에 수조를 고정했던 밧줄 마술 상자 내부 사망자는 코엘 또다시 명탐정 페이몬이 나설 차례군. 코엘은 수조의 밧줄과 추첨기에 손을 써서 이번 계획의 대상을 정했을 거야. 할씨가 있던 마술 상자가 내려갈 때 갈고리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상자 위쪽에 있는 풍선을 터뜨렸을 테고, 그러면서 풍선 안에 들어있던 원시 바다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할씨를 용해시켰던 거지. 그런 다음 코엘은 지하 통로로 가서 꽃병을 깨뜨리고 물이 꽃병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꾸몄어. 나머지 증거는 무대 위에 수조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하지만 지하 통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코엘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수조에서 죽고 만 거지. 말이 되는 것 같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의문점이 하나로 연결되네? 망했다. 내가 들어도 엄청 그럴듯한데? 설마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건가? 너무 창피해.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은 코엘이 대체 어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뿐이네요. 그의 노트에 공범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혹시 그 공범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방금 경비대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는 무대 중앙으로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저희는 조금 전까지 다른 관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리니의 소지품에서 코엘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원시 바다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인가. 반격을 위해 쏜 탄환에 자기가 치명상을 입는 꼴이라니.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거 아닌가? 친애하는 백성들아, 충실한 관객들아, 이제 내가 나의 추리로 이 사건을 끝맺음 지어줄게. 애초부터 소녀를 용해시킨 그때 공범인 코엘은 마술 소품에 손을 써서 원시 바다의 물로 이미 할씨를 녹여 없앤 상태였지. 하지만 되돌아온 리니는 공로를 독차지하고픈 탐심이 생겼고 파트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결국 리니는 코엘을 기절시켰고 흔적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수조는 이렇게 잔혹하고 노골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안 그래, 리니?
이제 증거를 다 써서 적절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인가? 도저히 방법 새로운 증거가 너무 강력해. 왜 지금 와서 이런 증거가 자, 현장에 수많은 눈들이 아무래도 이게 피날레인 것 같네.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잠깐만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직 심판 중이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다들 머리 아픈 심판 듣느라 피곤하시죠? 잠깐 마술 하나 보고 싶지 않나요? 무려 사라져버린 소녀를 다시 나타나게 할 마술이라고요. 그럼 부탁할게, 리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기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런 기적은 마술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봐, 마술사 양반. 마술사는 남을 현혹하는 게 특기 아니야? 마술이란 흔히 진상을 숨기고 흥미로운 허상을 펼쳐 보이지. 하지만 모두가 허상을 진실이라 믿는다면 마술이 진정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술이야말로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충분하지. 한 번 더 해보라고, 리니, 리넷. 걱정 마. 가시장미회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 너희는 무대의 중심이자 마술의 창조자야. 마지막 공연은 역시 너희에게 맡겨야지. 알겠어요. 짜잔. 실례합니다. 이 사람이 실종된 할시야? 사람이 용해된다느니 했던 건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지? 미리 말해두지만 이 사람이 얌전히 법정에 출석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심판인 줄 알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절 눈치채지 못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우리 셋을 얕보지 말라고. 뭐부터 말해야 하지? 아무튼 죄송하지만 코에를 죽인 건 저예요. 뭐라고? 아니 왜? 전 할씨가 아니에요. 몬드에서 온 릴리엔이죠. 리니의 공연이 굉장하단 얘기를 듣고 보고 싶었는데 표를 살 타이밍을 놓쳐서 한 장 훔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밥 먹듯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 바다이슬 항구에서 잡힐 뻔했는데 겨우 빠져나왔죠. 절 쫓던 사람 중엔 리니도 있었고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 그때 그 도둑이었구나 너. 리니가 솜씨 좋다고 칭찬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공연 중에 추첨기가 절 뽑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메로피드 요새로 갈지도 모른다는데 거긴 감옥이잖아요. 그 자식이 절 잡으려는 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원래는 공연에 어울려주는 척하다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물을 뒤집어 쓰질 않나 지하 통로에선 누군가에게 쫓기기까지 했죠. 순순히 잡혀줄 생각은 없어서 그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 상자에 쑤셔 넣었어요. 그 후엔 달리 숨을 곳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 의상을 두는 상자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첫 번째 경비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빠져나와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숨은 거예요. 그 안에 숨을 곳이 있다고? 하지만 맹세코 수조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알았다면 절대 그 사람을 상자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도둑질은 해도 살인은 안 하니까요.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 이번엔 릴리엔의 시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하지만 이것만
공연 중 들렸던 굉음. 꽃병은 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릴리엔과 코엘이 몸싸움 중에 실수로 깨뜨린 것. 하지만 이것 릴리엔은 그대로 명탐정 추첨기에 선택된 릴리에는 무척 당황했어.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가 물을 이때 소리를 들은. 하지만 그래서 코엘은 그렇게 둘이 싸우는 과정에 도망갈 곳이 없었던 릴리에는 옷을 갈아입. 오페라 하우스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경비대의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그동안 오페라 하우스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던 마카롱 2개를 훔친 건 굶주린 릴리엔이었어. 정말 천재 도둑이라니까. 여기까지가 지하 통로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다. 그랬구나. 멋진 추리였어. 리니시 측 발언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프리나님. 대답하세요, 프리나님. 참고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고발 측은 퇴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이 없어. 내가 졌다고. 이럴 땐 물어보지 말고 채민 좀 살려달란 말이야.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태도가 싹 바뀌었네. 이의 없으시다면 폰타인 최고 심판관인 제가 사건의 경위를 상설하겠습니다. 소녀 실종 사건의 범인인